유럽의 한 구석에서 하얗게 눈 덮인 본구리가 하늘을 찌르고 호수는 영원의 신비를 비추며 수천 년의 비밀이 알프스의 바람 속에 속삭인다. 마치 창조주의 손으로 조각된 듯한 그런 곳이 존재합니다. 스위스의 경이로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도에서는 작지만 아름다움에서는 거대한 나라. 이곳의 모든 계곡, 모든 본구리, 모든 물방울은 장엄함의 교향곡을 노래합니다. 상상조차 넘는 풍경들이 숨겨져 있고 자연은 이곳에 신성한 걸작을 조각했습니다. 이 산맥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기된 아름다움이 과거를 드러내는 걸까요? 스위스는 소수만이 아는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경들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걸까요? 그 안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얼음 동굴 속에 숨겨진 비밀의 이야기, 그리고 숭고함의 존재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화의 이야기. 저와 함께 하세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스위스의 생동하는 영혼을 드러내는 10가지 경이로움을 탐험할 것입니다. 장엄한 알프스의 본구리부터 창조의 거울 같은 호수들, 시간을 거스르는 마을들까지. 이곳에서는 자연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 장소를 형성한 신성한 완전함의 살아있는 증거,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스위스가 어떻게 단순함과 강인함으로 아름다움과 평온함의 피난처가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큰 존재와 다시 연결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초대. 우리가 함께 내딛는 모든 걸음은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발 아래에서 대지를 느끼는 그 순간까지 지금부터 특별한 경험이 시작됩니다. 산맥과 강물과 숲들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이야기. 우리는 깊은 계곡을 건너고 상상을 초월하는 높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진실을 풍경 속에 속삭이는 나라의 신비를 함께 풀어갑시다. 그 전에 혹시 이 채널에 구독하셨나요? 그래야 이 놀라운 여정을 절대 놓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곧 펼쳐질 장면은 말보다 침묵이 더 크게 울리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마치 천상의 화가가 그려낸 듯 완벽한 계곡, 은빛 베일처럼 떨어지는 폭포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지금 보게 될 장면은 믿기 어려울 만큼 경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의 초자연적인 아름다움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하세요. 그 해답은 바로 다음 걸음에 있습니다. 라우터브루넨 폭포의 계곡. 라우터브루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치 신의 꿈에서 그려진 듯한 계곡입니다. 여기 스위스 알프스의 중심에서 자연은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상상해 보세요. 천상의 성벽처럼 솟아오른 초록 절벽들. 그 절벽들에서 은빛 베일처럼 떨어지는 72개의 폭포가 속삭이듯 공기를 채우며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이곳은 침묵과 소리가 함께 춤추는 곳. 라우터브루넨은 단순한 계곡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걸작입니다. 강력한 슈타우바흐 폭포처럼
이 폭포들의 물줄기는 거의 수백 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며 땅에 닿기도 전에 안개로 변합니다. 마치 대지가 숨을 쉬듯 한 방울 한 방울이 생명을 내뿜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베른 알프스의 설산들이 마치 오래된 비밀의 수호자처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걷는 것은 창조의 무게를 느끼는 일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산속에 메아리치고 불어오는 바람은 녹은 눈에 신선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 계곡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께서 가장 섬세한 예술을 보여주신 곳이라고요. 그리고 들판을 수놓는 야생화들,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들, 그 방울소리가 영원처럼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면 쉽게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곳의 역사 자체가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수세기 동안 라우터브룬에는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고요한 피난처였죠. 산속의 빙에서 흘러내리는 폭포들은 시간과 변화를 노래하는 서사를 들려줍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줄기들이 수천 년에 걸쳐 계곡을 조각했다고 말하지만 이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성한 영감의 순간에 창조된 듯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곡에서 가장 상징적인 폭포 슈타우바흐 앞에 섭니다. 안개는 베일처럼 피어오르고 햇살은 공중에서 무지개를 춤추게 만듭니다. 이렇게 장엄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이곳의 단순함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자연이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완성시키는 방식 안에 모든 폭포, 모든 바위, 모든 빗줄기는 마치 제자리에 완벽히 놓여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라우터브룬에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을 간직한 곳이 아닙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폭포 뒤편에 숨겨진 비밀 동굴들에 대한 속삭임이 존재합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들, 과연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이 신비로운 계곡이 만들어낸 전설일 뿐일까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니까요. 라우터브룬에는 속도를 늦추고 우리를 둘러싼 완전함을 바라보게 하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계곡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그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하게 됩니다. 대지와 신성과 더 큰 존재와의 연결. 하지만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이 대지를 스치는 곳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다음 목적지는 세상의 꼭대기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봐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융프라우요흐, 유럽의 정상. 라우터브룬엔의 속삭이는 폭포를 뒤로하고 이제 하늘을 향할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유럽의 정상이라 불리는 융프라우요흐로 향합니다. 해발 3,507m. 이곳에서 스위스 알프스는 숨이 멎을 정도로 웅장한 아름다움과 힘을 드러냅니다. 이 여정은 산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기차로 시작됩니다. 자연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간의 위대한 도전이죠. 창밖으로 보이던 초록의 계곡은 점점 사라지고 눈부신 백색의 빙하가 펼쳐지며 공기는 점점 희박해집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듯합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알프스에서 가장 거대한 알레취 빙하는 끝없이 펼쳐진 얼음의 강처럼 수천 년 동안 조각되어 온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곳의 정막은 귀를 울릴 만큼 강렬하며 오직 눈 덮인 봉구리 사이로 흐르는 바람의 춤소리만이 들립니다. 이곳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창조의 성소입니다. 융프라우, 맹이, 아이거 세 개의 거대한 봉구리가 신의 파수꾼처럼 이 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핑크스 전망대에서는 구름이 당신 아래에 떠 있고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이곳의 공기는 맑고 날카로우며 거의 성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맑은 날에는 독일의 숲과 프랑스 알프스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탄하게 되는 것은 지구의 끝자락, 하늘과 땅이 완벽하게 만나는 그 경계에 서 있다는 느낌입니다. 길이 23km에 이르는 알레취 빙하는 시간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얼음 속 층층이 쌓인 기록들은 오래된 시대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에게 이 빙하는 영혼의 상징이며 세월을 이겨낸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융프라우요흐는 단순한 감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산 아래에는 얼음 궁전이 숨어 있고 빙하 속에 조각된 터널과 조형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을 걷는 것은 얼어붙은 꿈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경험이며 수정처럼 빛나는 벽에 빛이 반사되어 초현실적인 광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닐며 떠오르는 질문 하나. 자연은 어떻게 이렇게 웅장한 작품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요? 주민들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알프스를 빚으신 후 잠시 쉬셨던 곳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혼의 일부를 여기에 남겨두셨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주위를 둘러볼 때 느껴지는 깊은 평온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융프라우요흐는 단순한 고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승입니다. 이 광대한 풍경 속에 자신을 맡기고 시간을 잊고 영원한 무언가와 연결되는 초대입니다. 태양빛이 얼음 위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스위스가 가진 경이로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이 고도를 내려와 산과 계곡을 가로지르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길을 따라 다음 목적지에서는 전설적인 기차를 타고 숨을 멎게 하는 풍경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더욱 놀라운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레이셔 익스프레스, 알프스를 가로지르는 여정. 융프라우요흐의 고도를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알프스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모험에 올라탑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열차 글레이셔 익스프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체르마트에서 생모리츠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은 움직이는 시처럼 흘러갑니다. 이제 창조의 장엄함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시간입니다. 열차는 천천히 미끄러지듯 달리고 파노라마 창밖으로 세상이 변해갑니다. 눈 덮인 본구리가 깊은 계곡으로 소나무 숲이 돌로 만든 오래된 다리들과 어우러지며 시간마저
거스르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스위스 전체가 한 폭의 그림처럼 신의 손길로 그려진 살아있는 풍경처럼 지나갑니다. 8시간이 넘는 여정이지만 이 안에서는 시간이 의미를 잃습니다. 당신은 렌트바서 고가교를 지나게 됩니다. 절벽 위 65m 높이에 세워진 이 공학의 걸작은 바위에 새겨진 아치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열차 바퀴 소리는 메아리치고 매번 커브를 돌 때마다 풍경이 바뀌며 끝없는 선물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로댕 빙하, 이 여정의 경이로운 장면 중 하나는 햇빛을 받아 빛나고 열차는 터널과 산을 구불구불 지나갑니다. 이 노선에는 총 291개의 다리와 91개의 터널이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자연을 길들이려는 인간의 노력, 아니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려는 춤 같은 이야기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눈 덮인 경사면에 박혀있는 작은 마을들이 보이고 나무로 지어진 샬레들과 하얀 지붕들,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는 소들, 그리고 그 방울 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와 마치 과거에서 온 평화를 안겨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위스다. 거칠음과 평온함이 완벽히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글레이셔 익스프레스에는 풍경을 넘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멈춘 듯한 감각, 마치 매 킬로미터마다 창조의 영원을 바라보도록 초대받는 느낌. 스위스인들은 이것을 천국으로 가는 창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열차가 해발 2033m의 오버알프 고개를 넘을 때 수평선은 무한히 펼쳐진 산들의 바다로 열립니다. 하늘과 눈이 하나로 녹아들고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누군가 이런 완벽함을 본 적이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을 감싸는 평온 속에 마치 신의 속삭임처럼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경험입니다. 글레이셔 익스프레스는 단순한 열차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아름다움은 도착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알프스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 새로운 이야기가 다가옵니다. 다음 정거장은 하늘을 비추는 거울처럼 맑고 투명한 호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절대적인 고요가 흐르는 이곳에는 소수만이 아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다음에 펼쳐질 풍경은 스위스의 영혼 깊숙이 빠져들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루체른 호수, 스위스의 거울. 글레이셔 익스프레스와 작별을 고하고 우리는 루체른 호수에 도착합니다. 이 물의 거울은 스위스의 영혼을 비추는 곳입니다. 필라투스 산과 리기산 같은 장엄한 산들에 둘러싸인 이 호수는 평화의 성소이며 푸른 물빛은 하늘과 하나 되어 빛과 그림자가 조용히 춤을 춥니다. 이곳을 배로 지나가는 것은 꿈속을 미끄러지듯 항해하는 느낌입니다. 잔잔한 물결 위를 가르는 보트는 곧 사라지는 부드러운 흔적을 남기고 백조들은 평온의 수호자처럼 유유히 떠다닙니다.
멀리서 알프스의 산맥이 우뚝 솟아 호수를 지켜보며 신선한 공기는 주변 숲의 향기를 실어옵니다. 루체른 호수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역사입니다. 그 물은 베기스, 웻깃과 피츠나우, 비츠나우 같은 마을을 적시며 나무 샬레들은 조화롭고 소박한 삶의 수세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시인과 예술가들, 특히 바그너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이곳에서 영혼을 위한 안식처, 신성한 완전함의 메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루체른의 가장 오래된 다리 중 하나인 카펠교가 눈에 들어옵니다. 꽃으로 장식되고 중세의 탑들로 둘러싸인 이 다리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고대 목조 다리입니다. 호수의 양쪽을 연결하며 시간의 실처럼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속 깊은 곳에는 아직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루체른 호수는 비밀을 간직한 장소입니다. 현지 어부들은 고대 전설과 신화 속 존재들이 이 호수 아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과학자들은 수천 년 전 빙하가 형성한 이 호수에 잊혀진 세 개의 화석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이든 신화이든 이곳에는 분명히 무언가 신비로운 기운이 살아 숨쉽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산의 반영이 물에 비쳐 마치 땅과 하늘의 경계가 사라진 듯합니다. 이곳은 멈추어 숨을 고르고 고요히 바라보는 순간을 위한 초대입니다. 스위스인들은 이 호수를 나라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느끼는 순간 창조주가 스스로를 비춘 거울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루체른 호수의 평온함이 여정의 끝은 아닙니다. 해가 지며 호수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또 다른 경이로움이 우리를 부릅니다. 다음 목적지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산과 전통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계속 함께하세요. 곧 펼쳐질 장면은 당신을 더욱 깊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제르마트와 마테홀은 스위스의 꿈. 루체른 호수의 고요한 물가를 뒤로하고 우리는 체르마트로 향합니다. 이곳은 스위스를 상징하는 거대한 존재 마테호른의 발치에 자리한 마을입니다. 해발 4,478m. 이 산은 단순한 본구리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창조의 웅장함과 순수함이 담긴 아이콘,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체르마트에 도착하는 것은 살아있는 엽서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곳에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들리는 것은 종소리와 말발굽이 자갈길을 두드리는 소리뿐. 꽃으로 장식된 나무 샬레들이 푸른 계곡 사이에 자리하고 그 뒤로 마테오 호른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습니다. 마치 신의 창으로 하늘을 가르는 창끝처럼. 마테오 호른은 단지 산이 아닙니다. 전설 그 자체입니다. 거의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는 수세기 동안 등반가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1865년 최초의 성공적인 등정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7명 중 4명이 추락해 생을 마감했죠. 오늘날까지도 그 메아리는 산등성이에 울려 퍼지며 자연의 거대한 힘을 상기시킵니다.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해발 3,089m의 고르노그라트까지 올라가 보세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깨어나는 느낌을 줍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마테오 호르는 진정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빙하와 눈 덮인 본구리들로 둘러싸인 장엄한 왕관처럼
침묵은 너무 깊어 돼지가 뛰는 맥박마저 들릴 듯합니다. 마치 산이 생명을 가진 듯. 하지만 체르마트는 단지 산만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마을의 거리는 고대의 전통을 품고 있습니다. 검은 코의 전통양이 울고 그 방울 소리는 치즈 퐁듀와 따뜻한 초콜릿 향기와 어우러집니다. 이 마을은 단순함을 품고 있지만 창조의 거인의 품 안에서 살아간다는 장엄함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순간 마테오 호른을 바라보세요. 첫 햇살이 본구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그 모습은 마치 산이 불타오르는 듯합니다. 스위스인들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알프스를 창조하신 후 휴식하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산은 그분의 걸작을 남긴 흔적이라죠.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곳엔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테오 홀은 기슭에 자리한 검은 호수 휴바르츠제까지 걸어가 보세요. 그곳에서 호수에 비친 산의 모습은 신성할 만큼 완벽합니다. 현지 어부들은 이 물을 지키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은 그 말을 사실처럼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장대한 공간에 서 있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느려집니다. 체르마트와 마테오 호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영원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스위스라는 땅을 빚어낸 자연의 힘과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경이로운 풍경에 감탄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래요? 마테오 호르는 아직도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산자락에는 절대적인 고요가 흐르는 오솔길이 숨겨져 있으며 하늘이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느껴집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그 장엄함이 더 드러나고 동시에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겸손함과 자연과의 조화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해가 지며 산봉구리가 주황빛으로 물드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 산은 단지 돌과 얼음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창조의 증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본구리를 뒤로하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계곡으로 향할 것입니다. 자연이 땅을 숨막히게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이는 그곳, 저와 함께 하세요. 다음 목적지는 마치 살아있는 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티치노의 남쪽의 황금 계곡. 장엄한 마테오 호른을 뒤로하고 우리는 스위스 남부로 향합니다. 이곳은 기후가 바뀌고 풍경은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티치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프스에 박힌 지중해의 조각 같은 주입니다. 이곳에서는 야자수가 바람에 춤추고 호수는 영혼을 따스하게 감싸는 햇살 아래 반짝입니다. 티치노는 스위스 안의 마법 같은 대조입니다. 북쪽이 눈 덮인 본구리를 자랑할 때 이곳 루가노 호수는 포도밭으로 덮인 언덕과 이탈리아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돌로 된 마을들을 비춥니다. 알프스의 상쾌함 속에 달콤한 인생의 향기가 섞여 창조의 특별한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로카르노 거리를 거닐어 보세요. 햇살 가득한 광장에는 생기로 가득한 시장이 펼쳐집니다. 커피 향과 구운 밤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피아차 그란데에는 웃음소리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립니다. 자연과 문화가 서로를 품는 이곳, 마치 하나님이 두 세계의 아름다움을 하나로 섞으신 듯합니다.
호수 위쪽에 자리한 마돈나 델 사소 성소까지 올라가 보세요. 그곳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입니다. 푸른 물과 초록산이 어우러지고 햇살의 황금빛은 모든 것을 거의 천상의 빛으로 감쌉니다. 이곳은 순례지로 알려져 있지만 누구든 도착하면 그 공기 속에 신성함이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베르자스카 계곡이 있습니다. 산속 깊숙이 숨겨진 비밀 같은 장소입니다. 그의 수정처럼 맑은 물은 에메랄드색으로 빛나며 강바닥의 돌 하나하나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합니다. 고대 로마의 아치형 돌다리 폰테 데이 살티가 계곡을 가로지르며 마치 다른 시대로 가는 문처럼 당신을 이 손대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이끕니다. 티치노는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이 지역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벨린초나의 고성과 같은 중세 마을들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돌은 과거의 전쟁과 왕들의 이야기를 속삭이지만 오늘날의 평화가 진짜 매력을 전합니다. 포도밭과 올리브 숲 사이의 오솔길을 걸어보세요. 따뜻한 햇살이 피부를 감싸고 새들의 지저김과 나무잎의 바스락거림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자연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티치노가 창조주의 선물처럼 느껴지고 이 땅이 생명으로 숨쉬며 당신도 그 숨결 속으로 이끌립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면 루가노 호수는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당신은 이 주가 스위스에 숨겨진 보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따뜻한 물가를 떠나 산과 강 사이에서 숨 쉬는 도시로 향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다음 목적지는 스위스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베르는, 강과 산 사이의 도시. 티치노의 황금빛 따스함을 뒤로하고 우리는 스위스의 심장부 베른으로 향합니다. 강과 산 사이에 숨겨진 보물 같은 수도 베른. 이곳에서 아래 강은 에메랄드빛 리본처럼 도시를 감싸며 중세의 숨결과 고요함이 골목마다 흐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의 석조 거리 위를 걸어보세요. 시간이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암으로 된 아케이드는 자연스러운 터널이 되어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상점들과 카페를 품고 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시계탑 치트글로게가 세월을 종소리와 회전하는 인형들로 새깁니다. 아래 강은 베른의 영혼입니다. 맑고 빠르게 흐르는 물은 언덕의 녹음과 하늘의 푸르름을 비추며 생기를 전합니다. 여름이면 주민들이 물살 속으로 몸을 던지며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인간과 창조 사이의 춤, 이 도시의 본질이자 조화의 상징입니다. 고개를 들면 도시를 지배하는 고딕 양식의 민스터 대성당이 보입니다. 100m가 넘는 첨탑은 돌로 된 등대처럼 시선을 모읍니다. 그 계단을 오르면 붉은 지붕들, 흐르는 강물, 그리고 멀리 보이는 알프스가 마치 영원한 수호자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살아있는 상징, 곰이 있습니다. 12세기부터 베른의 이름과 역사에 함께 해온 존재. 아래 강변에 위치한 곰 공원에서는 그들이 천천히 걸으며 이 땅과 생명 사이의 깊은 유대를 상기시킵니다. 신성한 조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베른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정치 중심지이자 연방의회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권력 속에서도 거룩한 침묵이 흐릅니다. 마치 도시가 알고 있는 듯 진정한 힘은 자연과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장미 정원을 거닐며 200종이 넘는 꽃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아래 강 너머로 지는 해는 영혼을 울리는 장관이며 분홍빛으로 물든 알프스는 그 배경이 됩니다. 창조의 단순한 아름다움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거닐다 보면 곳곳에 흘러나오는 분수 소리가 들립니다. 100개가 넘는 분수들은 각각의 이야기를 품고 있고 그중 정의의 분수는 묵묵한 수호자처럼 서 있습니다. 베른은 그렇게 강인함과 섬세함이 공존하는 도시, 대지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평온함이 마음을 감싸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로 베른에 대한 인상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아직 더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활기로 가득한 시장들, 그리고 거리마다 스며든 과거의 메아리까지.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른의 느긋한 리듬을 뒤로하고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과 강이 만나는 곳에서 혁신과 역사가 공존하는 그곳, 감각을 깨우세요. 다음 목적지는 스위스의 심장이 뛰는 곳 취리히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놀라운 경험이 기다립니다. 취리히, 스위스의 심장이 뛰는 곳. 중세의 고요한 도시 베른을 뒤로하고 우리는 취리히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스위스는 생명력과 아름다움으로 빛납니다. 취리히 호수의 물가에 자리 잡고 리마트 강이 가로지르는 이 도시는 자연, 역사, 현대가 만나는 마법 같은 공간. 거리마다 광장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거리 중 하나, 바노프 슈트라세부터 시작해보세요. 쇼인되는 스위스 시계와 보석들이 반짝이고 따뜻한 초콜릿 향이 공기를 감쌉니다. 하지만 그 너머를 보세요. 취리히, 호수가 멀리 알프스를 비추며 고요한 물결은 도시의 활기찬 리듬과 절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알트슈타트 구시가지로 들어서면 좁은 골목과 다채로운 건물들이 미로처럼 펼쳐집니다.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쌍탑은 과거의 수호자처럼 솟아있고 프라우민스터 교회에 있는 마르크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신성한 빛과 세계 춤을 춥니다. 민스터 다리를 지나며 발 아래로 리마트 강이 흐릅니다.
우아하게 떠다니는 백조들, 트램 소리와 물소리가 어우러지는 도시의 교향곡. 현대의 분주함과 자연의 평온이 공존하는 취리히만의 조화입니다. 린덴호프 언덕에 올라가 보세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고 호수는 거울처럼 빛나며 붉은 지붕들이 모자이크를 이루고 멀리 알프스가 고요히 지켜봅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 요새였지만 지금은 평화의 오아시스. 바람은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취리히는 단순한 역사 도시가 아닙니다.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세계적인 금융기관과 첨단 기술이 이곳에서 숨쉬며 테크노라마는 과학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하고 쿤스트하우스 미술관에는 피카소와 모네의 작품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줍니다. 취리히 서쪽 지역, 취리히 베스트로 가보세요. 오래된 공장이 갤러리와 바, 현대적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음악과 웃음이 울려 퍼지고 젊은 에너지가 회색 건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뿌리를 잊지 않는 도시, 그것이 취리히입니다. 그리고 호수 위로 해가 지는 그 순간 보트들이 천천히 떠다니고 하늘은 오렌지 빛으로 물들며 물 위에 살아있는 그림처럼 반사됩니다. 스위스인들은 취리히를 경제의 심장이라 부르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시가 창조를 품은 진짜 심장임을 느낍니다. 우에틀리베르크, 취리히의 산으로 향해 보세요. 도심에서 단 몇 분이면 도착합니다. 산책로를 따라 정상까지 오르세요. 해발 870m에서 도시와 호수, 알프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관. 맑은 공기가 폐를 채우고 정상의 정적은 활기찬 도시 속에서 찾기 힘든 귀한 선물입니다. 다시 호수로 돌아와 산책길에 부딪히는 잔잔한 물결 소리를 들어보세요. 갈매기가 낮게 날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상쾌한 향기를 실어옵니다. 겨울이면 크리스마스 마켓이 도시를 불빛과 계피향으로 채우며 가장 추운 날도 따뜻하게 만드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혹시 채널 구독은 하셨나요? 다음 여행도 절대 놓치지 않게요. 왜냐하면 취리히에는 아직 더 많은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야외 마켓에서 맛보는 치즈와 초콜릿, 한 입 한 입마다 스위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잭셀로이텐 광장을 지나보세요. 이곳에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브웨그 인형 태우기처럼 오래된 전통을 기리는 축제들이 열립니다. 취리히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시. 스위스의 정신이 모든 풍경, 모든 소리, 모든 순간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며 호수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취리히는 단지 도시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쉬는 유일무이한 메트로폴리스라는 것을. 하지만 만약 폭포와 산이 고대의 비밀을 들려주는 계곡으로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호기심을
간직하세요. 다음 목적지는 숨이 멎을 만큼 경이로운 장소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린델발트, 알프스의 꿈의 계곡. 취리히의 활기찬 심장을 뒤로하고 우리는 베른 알프스의 계곡 그린델발트로 향합니다. 아이거와 베터호른 같은 본구리들에 둘러싸인 이곳은 자연이 절대적인 주인이며 창조의 순수하고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린델발트에 도착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세계에 들어서는 일입니다. 꽃으로 장식된 나무 샬레들이 계곡을 따라 펼쳐지고 소들의 방울 소리가 산 사이에 울려 퍼집니다. 상쾌한 공기는 소나무와 녹은 눈의 향기를 담고 알프스는 손대지 않은 왕국의 수호자처럼 솟아 있습니다. 해발 2168m의 피르스트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보세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하얀 본구리들과 초록 계곡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아이거 북벽, 높이 1800m의 장벽, 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등반가들은 이를 죽음의 벽이라 부르지만 멀리서 보는 그 아름다움은 마법 같습니다. 절벽을 감싸는 클리프 워크를 걸어보세요. 허공 아래로 펼쳐지는 깊이는 숨을 멎게 하고 알프스를 이토록 가까이서 느끼는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강풍이 불고 멀리서 들리는 폭포 소리는 이 땅이 여전히 살아 숨 쉰다는 것을 창조의 창하처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린델발트 빙하를 바라보세요. 태양빛을 받아 빛나는 얼음의 혀들은 산에서 흘러내려 마치 얼어붙은 강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해마다 후퇴한다고 말하지만 이 빙하는 수천 년 전 이 계곡을 빚어낸 힘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빙하가 만든 협곡 글래처 슐루흐트에 들어가 보세요. 나무로 된 산책로가 높게 솟은 암벽과 폭포 사이로 이어집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메아리치는 소리는 영원한 속삭임처럼 들려옵니다. 마치 신성과 연결되는 느낌을 줍니다. 여름이 되면 그린델발트의 초원은 에델바이스와 데이지로 꽃피며 하늘 아래 알록달록한 융단을 펼칩니다. 만넬리엔 같은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길은 베른 알프스의 광대한 파노라마를 보여주며 자연 속의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겨울이 되면 이 계곡은 눈의 천국으로 변합니다. 스키어들은 경사면을 숨막히는 속도로 질주합니다. 흥분과 웃음이 공기를 채웁니다.
하얀 망토 속에서도 산들은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계절마다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아름다움과 힘의 순환. 이제 마을을 걸으며 살아 숨 쉬는 전통을 느껴보세요. 오븐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퍼지고 장터에서는 크리미한 알프스 치즈가 판매됩니다. 해질 무렵 요델 소리가 계곡을 메우며 이 산들과 조화롭게 살아온 수세기의 기억을 노래합니다. 빙슈테까지 올라가 알파인 토보건을 타보세요. 얼굴에 바람을 맞으며 내려오는 동안 아래로 펼쳐지는 계곡의 풍경은 잊지 못할 감동을 줍니다. 야생과 평온이 하나가 되는 그린델발트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입니다. 바알프제까지 걸어보세요. 해발 2,065m에 숨겨진 호수. 조용한 물 위에 슈레크 호른과 핀스터아 호른이 비쳐 현실을 초월한 거울처럼 펼쳐집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창조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빙하 위에 붉고 주황빛이 물들며 본구리들이 빛납니다. 이 장면은 영혼을 고요하게 만들며 당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한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현지인들은 이 계곡이 신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계곡이 당신을 매료시켰다면 이 경이로움을 기념하는 의미로 좋아요를 눌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린델발트에는 아직도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비밀의 트레일은 파란 얼음 동굴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빛은 수정 같은 벽에서 춤을 춥니다. 마치 산이 간직한 비밀처럼. 클라인의 샤이덱의 경사면에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이곳은 전설적인 등반의 출발점입니다. 아이거, 맹이, 융프라우의 삼봉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고 멀리서 울리는 알파인 열차의 소리는 모험과 역사를 하늘이 그린 풍경에 녹여냅니다. 그린델발트는 끝없는 알프스의 꿈입니다. 길 하나마다 창조의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고 소리 하나마다 산의 영혼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해가 아이거 뒤로 사라질 때 마지막 경이로움이 우리를 부릅니다. 역사와 자연이 완벽하게 춤추는 곳. 지금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음 목적지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움을 안겨줄 테니까요. 제네바, 호수와 역사의 보석. 그린델발트의 알프스 계곡을 뒤로하고 우리는 스위스 서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제네바는 레만 호숫가의 보석처럼 빛납니다. 산과 맑은 물에 둘러싸인 이 도시는 역사, 문화, 자연이 만나는 교차점이며 창조의 본질이 스며든 장소입니다.
제네바에 도착하면 완벽한 균형이 느껴집니다. 140m 높이로 물을 뿜어 올리는 분수 제도는 도시의 상징이자 생명의 외침처럼 호수 위로 솟아오릅니다. 뒤편에는 알프스와 몽블랑이 고요히 지켜보고 시원한 바람은 물과 호숫가 꽃의 향기를 전해줍니다. 프롬나드 뒤 라크를 따라 걷다 보면 레만 호수는 하늘을 은빛과 푸른빛으로 비춥니다. 보트들은 고요히 미끄러지고 백조들은 우아하게 헤엄치며 마치 영원한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 같습니다. 이 풍경은 영혼을 어루만지며 창조의 거울처럼 당신을 멈추고 바라보게 합니다. 구시가지로 들어서면 역사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자갈길은 도시를 내려다보는 고딕 양식의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이어집니다. 탑 위에서 바라보면 반짝이는 호수, 붉은 지붕들, 그리고 도시를 감싸는 자연의 품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성당은 수세기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신학자 장 칼뱅이 종교개혁 당시 이곳에서 설교하며 제네바를 전 세계로 울려 퍼진 사상의 등대로 만들었습니다. 돌벽은 여전히 그의 목소리를 속삭이는 듯하며 믿음과 사상의 힘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스티옹 공원의 개혁자 벽을 지나보세요. 칼뱅과 지도자들의 동상이 변화의 서사를 들려줍니다. 공원은 고요한 오아시스로 수백 년 된 나무들과 아이들의 웃음이 조화를 이루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합니다. 제네바는 단순한 과거의 도시가 아닙니다. 세계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유엔과 적십자 본부가 있는 이곳은 외교와 희망이 숨 쉬는 도시입니다. 장엄한 건축의 만국궁 팔레 데 나시옹은 통합의 상징이며 그 옆에 호수는 이들이 추구하는 평화를 고요히 반영합니다. 카루주 지역은 마치 이탈리아 마을처럼 아기자기합니다. 형형색색의 집들과 노천 카페, 갓 구운 빵의 향기가 어우러지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제네바는 세계적인 도시이면서도 소박함을 잃지 않는 매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꽃시계가 있는 앙글레 정원이 있습니다. 6,500송이 이상의 꽃으로 구성된 이 시계는 스위스의 정밀함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옆에 호수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잔잔한 파도 소리는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감싸줍니다. 레만 호수 위를 유람해 보세요.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의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고 특히 일몰 시간에는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어부들은 오래된 난파선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이 호수에 마법 같은 신비를 더합니다. 그런데 제네바가 당신을 감동시키고 있다면 지금까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 도시는 아직 더 많은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여름 시장에서는 치즈와 와인이 풍성하고
거리의 음악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시안을 방문해 보세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입자 가속기가 있는 곳.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며 마치 제네바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잇는 관문처럼 느껴집니다. 호수의 고요함과 대비되는 이 탐구는 영혼과 혁신이 공존하는 제네바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몽블랑 거리의 부두를 따라 걸어보세요. 정박한 요트들이 제네바의 절제된 고급스러움을 비춥니다.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서 춤을 추며 인간의 창조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라그랑주 공원의 나무들 사이로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장미는 아치형 정원에서 피어나고 그 향기가 공기를 가득 메웁니다. 제네바는 삶을 축복하는 도시입니다. 거리마다, 풍경마다, 호수와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겨울이 오면 호수 위에는 신비한 안개가 깔리고 도시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듭니다. 구운 밤과 따뜻한 초콜릿 향기는 추위를 녹이고 잿빛 하늘 아래 제도는 희망의 등불처럼 빛납니다. 제네바는 여러 세계의 교차점입니다. 유럽과 세계, 과거와 미래, 자연과 인간. 이곳을 걷는 매 순간마다 제도 분수의 굉금에서부터 산의 고요함까지 창조의 새로운 면이 펼쳐집니다. 이 도시는 당신에게 느끼고 사색하고 더 큰 존재와 연결되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해질녘 레만 호숫가에 앉아보세요. 몽블랑 너머로 해가 저물고 호수는 오렌지 빛으로 물듭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스위스인들은 제네바를 세계 평화의 심장이라 부르지만 이곳은 신성한 아름다움이 뛰는 또 하나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이 스위스를 향한 여정은 우리를 계곡에서 도시로, 눈 덮인 본구리에서 고요한 호수까지 이끌었습니다. 각 장소는 창조의 한 조각으로 세상의 장엄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무렵 다음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위스는 살아있는 찬송입니다. 신성한 완전함을 노래하는 땅. 그 맑은 호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며 영혼을 담아 영혼을 평화롭게 합니다. 라우터브루넨의 폭포에서 마테오 호른의 장엄함까지 스위스의 경이로움은 하늘의 창조성을 노래합니다. 이 축복받은 땅은 강인함과 평온함을 하나로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는 끝이 아닙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초대입니다. 스위스는 하늘을 찌르는 산과 영혼을 반영하는 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다음 여정은 어디로 향할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알프스의 꿈, 그 대단원의 막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의 10대 경이로움을 탐험해 보세요.
그 영상이 바로 여러분 화면에 나타나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세계를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시간을 초월한 협곡에서 별에 닿는 도시까지 미국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뜬 영상을 클릭하고 지금 바로 이 장대한 여정에 뛰어들어 보세요. 세상의 경이로움을 발견하세요.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나요.